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빚을 상속받게 된 그런 막막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도 힘든데 갑자기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온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하겠죠.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.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긴데? 하시는 분 계신가요? 고인이 돌아가시고 몇 달 뒤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빚 독촉장을 받으신 분들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드시겠어요. 애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닥치면 말이죠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. 첫째, 갑자기 날아온 빚 독촉장 상황부터 시작해서 둘째, 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중요한지, 그리고 셋째, 그 시간을 놓쳤을 때 마지막 기회인 특별 한정 승인은 뭔지, 넷째, 이걸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, 마지막으로 승인받고 나서 뭘 해야 하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길이 보일 겁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첫 번째 상황입니다. 정말 마음추슬 새도 없이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오거나 채권 추심 회사에서 독촉장이 오는 거죠. 내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고인의 빚을 갚으라고 하니 정말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정말 흔한 일이에요. 고인께서 생전에 당신의 재정 문제를 가족에게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신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독촉장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. 아니, 근데 왜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? 왜 내가 알지도 못했던 빚을 갚아야 할 위기에 처하는 걸까요? 그 이유는 상속법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, 바로 시간에 있습니다.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. 바로 이 숫자, 3개월입니다. 우리 법에서는요,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로부터 딱 3개월, 이 안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. 자,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. 만약 이 3개월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? 법은 이 사람이 재산이랑 빚을 전부 다 물려받기로 했구나 라고 그냥 간주해버립니다. 가만히 있는 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. 이걸 바로 법정 단순 승인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바로 빚의 덫에 걸리는 가장 흔한 이유죠. 그럼 그 3개월 안에 뭘 할 수 있느냐? 바로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. 첫째, 상속 포기. 말 그대로 싹 다 포기하는 거예요. 간단해 보이죠? 근데 이거 잘못하면 빚이 내 자녀나 형제, 심지어 사촌한테까지 폭탄 돌리기처럼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. 아주 위험하죠. 둘째, 한정 승인. 이게 가장 합리적인데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거예요. 내 돈으로 갚을 필요는 없는 거죠. 근데 이건 반드시 처음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단순 승인. 재산도 빚도 다 내 책임이 되는 건데 이건 3개월을 놓치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럼 나 3개월 지났는데 어떡하지? 다 끝난 건가? 하고 절망하실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. 다행히도 우리 법이 이런 분들을 위해 마지막 구명줄, 일종의 두 번째 기회를 마련해 뒀거든요.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, 특별 한정 승인입니다. 이름에서 느낌이 오시죠? 특별한 경우에 해주는 한정 승인이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그 엄격한 3개월 규칙에 예외를 인정해주는 거죠.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잡아볼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 같은 겁니다. 법조문은 좀 딱딱해 보이지만 여기에 길이 숨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키워드는 딱 두 개예요. 첫째, 중대한 과실 없이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빚이 더 많다는 걸 몰랐던 게 내 큰 잘못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. 모를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. 둘째, 그 사실을 안날부터 3월 내에 이걸 알게 된 순간부터 다시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. 그럼 그 사실을 안 날이 대체 언제일까요? 그냥 빚이 좀 있을 것 같은데? 하고 짐작한 날? 절대 아닙니다. 법원에서 온 소장이나 지급명령 혹은 채권 추심 독촉장 같은 공식적인 서류를 딱 받아서 빚이 이만큼 있구나 하고 명확하게 알게 된 바로 그날, 그날부터 새로운 3개월짜리 시계가 똑딱이기 시작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실제로 이걸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 줄까요? 실전 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법원에서 받아주려면 딱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해요. 첫째,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는 것. 둘째, 그걸 몰랐던 것에 나에게 중대한 과실, 즉 큰 잘못이 없었다는 것. 이걸 법원이 그냥 알아서 판단해주면 게 아닙니다. 이 모든 걸 증명해야 할 책임은 오롯이 신청하는 나 자신에게 있어요. 이게 핵심입니다.
아니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? 그냥 저는 정말 몰랐어요 라고 말만 하면 안 되겠죠? 법원을 납득시킬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. 예를 들면 고인과 수십 년간 연락 끊고 살았다. 고인이 평소에 돈 많다고 하면서 재정 문제를 철저히 숨겼다. 서로 너무 멀리 살아서 알 방법이 없었다. 이런 것들이요. 맨 처음 받은 독촉장 우편물 봉투나 등기 기록, 심지어 가족들의 증언도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내가 몰랐던 게 당연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. 자,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법원에서 특별 한정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. 와,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겠죠? 근데요. 아직 끝이 아닙니다. 정말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어요. 법원에서 승인 결정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5일 안에 신문에 공고를 내야 해요. 혹시 이 고인에게 돈 받을 사람 있으면 신고하세요 하고 알리는 거죠. 이 공고는 최소 2달 이상 해야 하고요. 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들한테는 내용 증명 같은 걸로 나 한정 승인 받았어요 라고 따로 알려줘야 합니다. 아,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. 만약에 고인이 남긴 재산이 정말 땡전 한 푼도 없고 오직 빚만 남기고 가셨다. 그러면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재산 자체가 없잖아요. 그럴 땐 방금 말씀드린 복잡한 신문 공고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. 법원 승인으로 절차가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. 이건 정말 다행인 경우죠. 자, 이제 제가 정말 중요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건데요.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어요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진짜 지레맛이에요. 고인의 통장에 남은 돈, 이걸 어디에 썼느냐가 관건입니다. 자, 딱 하나 허용되는 게 있어요. 바로 장례비.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장례비로 쓰는 건 괜찮습니다. 이건 법적으로도 인정해줘요. 하지만 그 돈으로 밀린 방원비를 낸다거나 빚 일부를 갚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쓴다? 그 순간 끝입니다. 법은 그걸 이 사람이 상속지산을 마음대로 썼네? 그럼 빚도 다 갚겠다는 뜻이구나 하고 바로 단순 승인으로 봐버립니다. 정말 돌이킬 수가 없어요. 단 한 번의 잘못된 계좌 이체, 단 한 번의 잘못된 현금 인출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그 모든 노력을 그냥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 제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3개월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.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새로운 3개월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. 둘째, 내가 몰랐던 건 당연했다는 걸 증명할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는 거. 셋째, 고인의 재산은 장례비 빼고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. 넷째, 법원 승인이 끝이 아닙니다. 재산이 있다면 청산 절차까지 마쳐야 진짜 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. 결국 상속이라는 건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책임을 물려받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.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혹시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현명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 정말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